감독으로 할 수 없어. 잠깐 됐어. 백감독으로 할 거나 백감독. 감독으로 할 거. 감독명이 백감독이야. 그러니까 원래 백이에요, 이름이 있는데. 감독 100 이렇게 써있어. 감독 백. 감독 100 이런 거. 백. 백. 그럼 우리 백씨라고 하자. 백씨가요. 형 그런 걸로 이렇게 자꾸 웃음을 주려고 하시나요? 형 그럼 하나도 안 웃긴데. 뭐야? 하나도 안 웃기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원래 백감독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백감독. 이형 백시할 것 같아. 이형 백시라고 할 것 같아. 하나, 둘, 셋. 오프닝 하이 큐. 오늘 촬영 재밌다. 아니야. 영화에 대해 마음대로 털어보는 이야기를 본격 리뷰. 여기는 스포일러입니다. 여친을 봤어. 와 신빙이다. 안녕하세요. 신비입니다. 뭐 하자는 거야? 소개시켜드리려고. 네, 스포일러 제작진이었다가 이제 저기 보고 말해야 되나요? 네, 저기 보고 말해야지. 스포일러 제작진이었다가 이제 다시 여기 출연진으로 참여하게 된 이시윤이라고 합니다. 형 아까 뭐 반말하면 돼? 막 이러면서 뭐 하더니 선물해? 네, 선물해? 딱 친구잖아.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뤄볼 영화는 뭡니까? 바로 뷰티 인사이드. 네, 저의 2015년 인생 영화. 인생 영화 2015년 영화였어요. 25년 인생.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인생 영화였는지 한효주가 예뻤다고 이런 거예요? 네? 그건 아니었어요. 아 그런 건 아니라고요? 영화 자체가 되게 예쁘잖아요. 이거 우리 당황하지 갑자기. 어쨌든 네, 그래서 뷰티 인사이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감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아는 게 많이 없었어요. 많지 않아요. 저는 백감독이 원래 광고 네. 기획이 아니라 광고를 많이 찍은 감독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쓱광고 백감독이 찍은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약간 그 광고업체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나 벌써. 벌써 이런 예쁜 영화를 광고같이 예쁜 영화를 그쵸, 그쵸. 색감. 색감이나 이렇게 카메라 그거를 보는데 심도가 엄청 얇더라고요. 한효주가 상담받는 장면에서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찍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으면 여기가 그 아웃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심도가 진짜 얇게 찍었는데 그게 너무 이쁘게 나와서 너무 잘 찍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잘 찍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찍는 거에 관련해서 좀 첨언하면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빛을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이범수, 그러니까 우진이 이범수인 상태에서 그 이수가 운영은 아니지만 거기서 일하는 매장을 찾아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장면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빛의 먼지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거 너무 예뻐. 근데 그런 장면들이 이 사람이 빛이 어떻게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 위에다 필터를 씌운 것처럼 되게 예쁘게 찍혔다는 생각이 든 게 아마 그런 빛을 잘 활용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영화 허 그녀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먼지 뽀송뽀송 예쁜 장면이. 근데 약간 로맨스 영화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임에 아는 거. 툭하게 하는데 그 약간 그 예쁜 이 세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뷰티 인사이드 하면은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루키즘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았잖아요. 이 영화 사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잘생기고 이쁜 배우들이 나와서 그 씬을 차지하고 있다. 중간에 김희원 씨도 나오고 김민재 씨도 나오고 이렇게 유명한 충무로에서 많은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은 굳이 이렇게 좀 잠깐 쉬어가는 그런 씬들에서만 등장하고 정말 중요한 뭐 파티 씬이라던가 그 프로포즈하는 씬이라던가 이런 데서 모두 잘생긴 배우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뷰티 인사이드를 처음 볼 때는 그런 거 뭐 내면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자 했다는 감독의 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봤었어요. 거기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 영화를 보는데 박서준이 나오잖아요. 한효주가 처음 만나는 나레이션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하다지만
첫인상이 좋아야 기회가 생기는 법.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 이성한테 빠져있는 상태고 라면 좋은 모습,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는 사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뭐 내가 엄청 메모를 숭상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나쁜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런 거는 좀 당연한 거 아니었을까? 그런 개연성 측면에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비판할 요소가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이수한테 가서 고백을 해야지 하고서는 잘생긴 얼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걔가. 근데 그러면서 못생긴 맨날 것보다 그거 영상 잘생긴 찍어놓은 게 걸 보면서 not today 막 이렇게 오늘은 나이도 아니다라고 많은 계속 얘기하는데 머리 그냥 평범하게 생긴 사람부터 기왕이면 그리고 뭐 흑인 얼굴도 깊고 나오고 근데 흑인 얼굴을 하고 not today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왜 저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저런 장면을 넣은 건가? 굳이? 좀 너무 조심성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런 게 좀 불편했어요, 저는.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를 아예 생각 안 하고 만든 거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런 지적 자체가 괜히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주연 배우들이 정말 좀 잘생긴 배우들만 러브씬 있는 장면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그런 지적을 더 들끓게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영화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에서 맨 처음엔 항상 주인공의 결핍과 함께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초반에 그 주인공이 결핍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일관성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진이가 원나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술집에서 여자들이 뭐 해요? 일해요? 직업이 뭐예요? 이러면은 우진이 얼굴이 바뀔 때마다 계속 직업이 바뀌어요. 자신이 가구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개그맨이 됐다가 뭐 거기서 의사도 됐다가 공무원도 공무원도 됐다가 이렇게 계속 직업이 바뀐다는 게 오히려 자기 안에 그 일관성이 없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반에 주변 친구들이 우진을 되게 별로라고 하는 게 원나이트를 한다고 주인공이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우진이 그렇게 좀 지고지순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원나잇을 한다는 사실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나잇은 아마 그 우진의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넣은 장치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자기가 매일 모습이 바뀌는데 사람과 어떤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받아들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 나이쯤이 됐으면은 받아들여달라고 했다가 그거를 거절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았을 거고 하니까 그게 어떤 무진의 사람을 만나는 어떤 한 방식인 거고 저는 그게 그렇게 튀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전 초반에 그러니까 일관성을 좀 채워가는 부분이 저는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진이가 중간에 한효주를 만나기 전에 일관성을 잠깐이라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친구 상백이거든요. 상백이한테 자기 비밀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상백이가 나가서 같이 놀잖아요. 오늘은 얘로 변했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노는데 상백이도 그 일관성을 끝까지는 채울 수 없었던 게 그걸 잘 보여준 씬이 우진이가 박신혜로 변하는 씬이 있잖아요. 거기서 상백이가 한 번만 해줘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서 상백이도 우진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일관성을 충분히 채워줄 수 없는 친구라는 거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좀 남은 부분을 한효주를 통해서 더 완벽하게 채운 게 아닌가 그런 과정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효주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은 걸까? 날마다 같은 모습을 하고 날마다 다른 마음으로 흔들렸던 어쩌면 매일 다른 사람이었던 건 네가 아니라 나였던 게 아닐까? 그런 얘기가 약간 아까 현욱이가 말한 일관성이랑 좀 연결성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약간 영화 사실 볼 때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할까 매일 바뀌는 그 설정 자체가 네. 완전 신박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지만 과연 오늘의 나랑 내일 있을 나가 또 어제 있었던 내가 같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사람들을 극대화시켜서 판타지처럼 만들어 놓은 게 우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실 우리는 모든 우진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다른 우진들이 만날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날 때 튀는 스파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다른 사람이다. 너는 지금도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되게 생각할 게 많은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다. 다시 보고 지금 약간 뭐 아, 제가 세 번 정도는 아니 알겠는데
인사이드에 대해서 다뤄 좀 얘기할 게 많네요. 근데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니까 은근히 생각보다는- 그쵸? 어떠셨어요? 말을 이렇게 편집하기도 하고 자막도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이 보니까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할까 힘들게 할까 했는데 와보니까 원래 형이 제일 어렵게 했어. 당신이 제일 어렵게 했어. 사과하려고. 죄송합니다. 제대로 사과는 카메라를 통해서 제대로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